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면 경영 책임자는 앞으로 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이나 기관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이 법의 초점이 처벌이 아닌 사고 예방이라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네,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 2주가 넘었지만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실종자들이 남아있는데요.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규모는 매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대응책을 도입하고 설 연휴에도 방역의 고삐를 잴 방침입니다. 중학교 남자 교사가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내리막 도로에 정차된 화물차가 밀리면서 60대 여성을 덮친 뒤 주택가로 돌진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마음은 얼어붙지 않았는데요. 부산 지역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며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만 해도 200명대였던 하루 확진자 규모는 매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대응책을 도입하고 설 연휴에도 방역의 고삐를 조일 방침입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7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41명. 지난 26일 500명대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또다시 하루 최다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해외에서 입국한 10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7일까지 부산 진구 소재 주점 3곳에서는 209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유흥주점 부분도 25명 중에 21명이 2003년생입니다. 2003년생이 주로 이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진자가 쏟아지며 PCR 검사와 역학조사 등 방역 체계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부산시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PCR 검사 외에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하고 역학조사도 기존처럼 모든 감염원을 조사하기보다 고위험자를 우선적으로 가려내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오미크론과 같은 경우에는 감염력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역학조사 방법을 계속 진행하기가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입원 등 관리가 필요한 분들을 가려내어서 이분들에 대한 보호를 하고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보건당국은 다중이용시설과 고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설 연휴 기간 부산 지역 16개 구군 보건소와 임시선별 진료소를 매일 운영합니다. 29일부터는 부산 시민 누구나 보건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연제구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남자 교사가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연제경찰은 1월 초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수조사에서 피해 사실 일부를 확인하고 교사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 중입니다. 27일 오전 7시쯤 동래구의 한 내리막 도로에 정차된 화물차가 주택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던 60대 A씨가 차량에 깔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B씨는 바퀴에 고인목을 설치한 뒤 주차 장소를 찾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받침목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치사 혐의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26일 오전 9시 30분쯤 남구 신선대 삼북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야산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 A씨와 동승자 10대 여성 B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7일 낮 12시쯤 동래구 온천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A씨가 2.5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7시쯤 강서구의 한 자동차 폐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야적장에 쌓여있던 목재와 타이어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7일 오전 11시 30분쯤 해운대구 중동의 한 빌라 1층 세탁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빌라 3층에 있던 50대 A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세탁소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폭발 소리가 난 뒤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 38초에 한 번입니다. 지난 2021년 119 신고 건수는 82만 5,841건, 전년 대비 11.2%, 8만 3천여 건이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2,263건, 그러니까 38초에 한 번씩 119 전화벨이 울린 셈입니다. 화재와 구조, 구급 등 긴급 신고는 25만 6천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9 신고가 가장 많았던 달은 8월인데요. 9만 2천여 건이었습니다. 화재 신고는 7월 774건, 구조 신고는 8월 4,484건, 구급 신고는 9월 14,629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 신고를 분석해봤더니 16개 구군 가운데 부산 진구가 7만여 건에 달해 가장 많았던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중구 13,00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신고는 강서구 891건, 구조 신고는 해운대 3,025건, 구급 신고는 18,616건으로 각각 많았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재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논란의 거가대교입니다. 경남과 부산을 잇는 광역교통망인 거가대교. 그런데 이 거가대교는 개통 이후부터 끊임없이 비싼 통행료로 논란을 빚어왔는데요. 대체 얼마나 비싸길래 싶으실 텐데 일반 승용차는 편도가 10,000원입니다. 특대형 화물차는 편도 25,000원인데요. 인천대교 통행료의 4배, 거리로 경부고속도로 통행료와 비교하면 무려 27배나 됩니다. 통행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경남도와 부산시가 이 통행료 감소로 인한 적자를 매년 민간 사업자에게 비용 보전금으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는데요. 거가대교를 국도로 승격해 국가가 책임 관리하고 통행료도 제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다고 하는데 부디 거가대교 이용자를 위한 방안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 데다 한파까지 겹치면서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마음은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사랑의 열매 나눔 온도는 100.7도. 지난 26일 기준 올해 목표인 10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모금 시작 이후 57일 만입니다. 고사리 손으로 모은 성금, 그리고 자신의 아이 돌잔치 비용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과일을 선물한 엄마. 여기에 지역 기업들의 통큰 기부까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2년 차여서 다들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눔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따뜻한 온정으로 모인 성금은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 12,000가정에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와 결식아동, 인권보호 등에도 사용됩니다.
이와 더불어 고용과 창업 지원, 지역사회 복지 환경 개선 등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저소득층의 어려우신 분들 일상적으로 의료비라든지 그다음에 생활비 그리고 저희 학생들한테 학비라든지 이런 형태로 공정하게 지원하도록. 모금 마감까지 남은 기간은 앞으로 4일. 사랑의 온도탑이 얼마나 더 뜨거워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 시내 유료도로 연속통행 요금 할인 제도가 오는 4월 시행됩니다. 유료도로 연속통행 요금 할인 제도는 일정한 시간 안에 시내 유료도로를 연속으로 통행하면 두 번째 도로부터 200원씩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부산시는 3월 한 달간 부산항대교와 천마터널 구간에서 할인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4월에 전면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부산시의회 김삼수 의원이 KTX 이음열차의 센텀역 정차를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센텀역이 최소 철개 단계부터 고속열차 정차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추가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울경 메가시티 연결 광역철도망의 기능을 위해서라도 동해선 배차 시간 단축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센텀역은 광안대교와 동서고가도로와 연결이 가능하고 인근 도심과도 인접해 있어 정차역의 입지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KTX 이음의 센텀역 정차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후 인구가 신해운대역의 수요를 제외하더라도 약 40만이 넘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 충분히 수요는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7일 오전 10시 부산에 건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당분간 부산과 울산, 창원, 김해 등의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불이 날 경우 작은 불씨가 큰 불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과 실내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건물 화재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진구는 아이스팩 수거 재사용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 15개를 추가해 모두 21곳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수거된 아이스팩은 지역 전통시장과 소규모 업체 등에 보내져 사용하게 됩니다. 배출 대상은 훼손되지 않은 가로 15cm 이상 젤 타입입니다. 군은 지난해 아이스팩 2만 개를 재사용해 생활쓰레기 12톤의 감량 효과를 얻었습니다. 부산연구원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성과 분석과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통시장 고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6%는 6일에 한 번 시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시장을 한 번 방문할 때마다 4만 9천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제 수단은 현금이 63%로 가장 많았고 카드 25%, 온누리 상품권 6.8% 순이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많이 사는 품목으로 농수산물이 88%로 가장 많았습니다. 문창무 부산시의회 의원이 부산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2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백산상의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문창무 의원은 현재 중구에 백산 기념관이 있지만 백산 안희재 선생의 흉상이 기념관 지하에 갇혀 있고 전시장에 곰팡이가 득실거리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거 백산상회가 있던 자리는 현재 원룸 건물로 바뀌어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산시와 중구청이 협의해 백산상회 복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의원은 이와 함께 용두산 공원과 근현대 역사관, 1918 한성 건물, 백산기념관, 백산상회를 잇는 근현대 역사 관광벨트 지정을 제안했습니다. 금정구가 금사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주민 제한 공모 사업에 참여할 마을 공동체를 모집합니다. 공모 사업 분야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세대 통합 프로그램,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으로 금사회동동 주민 3명 이상이 포함된 5인 이상 마을 공동체에서 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된 마을 공동체는 금정구로부터 최대 35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3월부터 활동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정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